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삼설레 주식시장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17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잠깐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쉽죠? 예. 코스닥은 마이너스 0.41%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코스닥과 코스피의 뭐 상승 갭, 뭐 양대 시장, 그러니까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꼭 굳이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갭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어제도 이어졌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지수만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도 코스닥에 뭔가 이제 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 또는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던 종목군들이 또 난리가 났었구나라고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뭐 업무를 보시고 또 뭐 개인적인 일을 보시고 장중에 잘 보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만의 흐름들만 딱 보시더라도 상당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협소한 종목군들, 협소한 섹터군들에서만의 상승이 좀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좀 아쉽게 진행이 된 거는 맞습니다. 뭐 뉴욕 증시 자체가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기업의 실적도 양호했어요. 기업의 실적도 양호했었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국 쪽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생산 쪽이죠. 생산 쪽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괜찮게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저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소매 판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클리어하게 해결된 부분들이 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장중에 코로나 환자,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또다시 한번 또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6%, 1%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여전히 1030포인트를 넘어서가지고 5일 전하고에 윗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자에 어떻습니까? 시가 자체를 하향시키지 않는 상승 음봉으로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아직까지 만약에 코스피 쪽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하방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코스닥의 성장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주요 종목군들을 뭐 하나하나씩 좀 보기에는 또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한두 종목들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NFT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봐셔야 되겠죠? NFT 관련된 종목군들, 뭐 M게임 같은 경우 오늘 변동성 상당히 컸습니다.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서울옥션도 마찬가지로 대체 불가 토큰이 뭐 미술 시장 쪽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연일 반영이 되면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800원대. 이건 좀 아쉬워요.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 1,800원대까지 뭐 귀염을 토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아 SM까지도 그동안의 상승폭 눌렸다가 오늘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늘 이 시간대,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종목? 넥스타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보는 종목에 대해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또 강했었습니다.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연초에 10,000원, 지금 14,000원, 15,000원 이러한 주가를 보여줬던 그 연초도 아니에요 사실은 연초로 따지게 되면은 주가가 8,000원이에요 8,000원
8,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성장이 쭉 이루어지고 그리고 덱스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뭐 메타버스 쪽에 뭐 특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특수효과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연이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MP 그쵸? 예,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옵티시스도 마찬가지고 코세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동아 엘텍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NFT와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NFT와 게임주가 아삼육이다. 호용호제하고 있다.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거기에 또 메타버스도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 삼각편대예요. 현재 지금 이 삼각편대가 쫙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요 세 섹터의 종목군들이 가장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총 상위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정도는 일단은 눈치 보기 양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부분들 풀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뭐 DDR5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딱 4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황하고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항상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약점에 좀 노출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1.34%의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0.84 정도. 여전히 박스권, 지리한 박스권 68,000원과 상단으로는 한 72,000원, 3,000원 정도 이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제자의 하락을 딛고 오랜만에 또 밑꼬리가 달리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의 하락 부분들로 인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모양새는 좀 갖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셀트리온 바이오 종목군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뭐 셀트리온을 뭐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죠. 어제도 제가 시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현재 시장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초에는 바이오 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지금 연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이오도 분명히 성장 중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손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뭐 반등 흐름들은 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하게 시장에서 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은 좀 심심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 특히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재미있었던 상황들은 좀 아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의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불투명하게 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약세,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뭐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시황적인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그다음에 중증, 뭐 위증, 뭐 이런 이제 환자 수 자체, 데이터 자체가 약간은 좀 위드 코로나라는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걱정 아닌 진짜 걱정이라는 표현을 한 4번, 5번 쓰고 싶어. 10번까지 쓰고 싶어.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이 사단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부분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 그리고 위증자 수, 그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수, 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도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참 힘겨운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표현을 쓰고는 있긴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어, 메타버스, NFT, 게임주 거기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뭐 미디어 콘텐츠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엔터 쪽. 근데 사실은 이게 범 이거거든요. 범 플랫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IT 쪽에서는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5%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인해서 주요 종목군들이 좀 퉁퉁퉁퉁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셋 관련해서는 파인테크닉스, 뭐 세경하이테크, KH바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좀 퉁 튀었다가 장 막판까지 그 세기를 좀 지켜주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뭐 아직까지는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뭐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변동성으로 좀 나아주고 있다, 수반되고 있다 정도. 오늘 하루를 좀 점검을 해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늘상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 CPI, PPI 쪽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황에 대한 지지 자체는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한 지지 자체는 사실은 2095 그러니까 2950 포인트로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물가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2950 포인트를 하향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들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10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확인을 하고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그렇게 큰 재미는 없었어요. 뭐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뛸 수 있는 환경들은 좀 만들어 줬고 미국 쪽에서 오늘 밤에 뭐 특별한 이슈들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쪽은 좀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 갭을 좀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뭐 투자 전략은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요 라인 자체, 그러니까 내일자에서 2950 자체를 또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2950 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좀 하락 이탈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여기서 매수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 본전 심리가 발동할 수 있거든요. 예, 본전 심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본전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2950 포인트를 하락 이탈시키게 되면 약간은 좀 하락과 관련된 변동성들을 좀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저가 매수가 이 갭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챙겨 보셔야 되겠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연일 만약에 메타버스 쪽하고 저기 뭐죠? 오늘 강했었던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게임주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좀 클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유동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신규 유동 물량이 계속, 그러니까 신규 현금 자체가, 신규 자금 자체가 계속 시장에 투입이 되게 되면 전체 시장이 가는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감소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 플레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타겟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타겟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부 가는 종목에 올라가도 부담이 느끼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저 종목이 뭐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종목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리고 시장에서 한번 뭔가 이제 엑셀을 딱 밟았을 때 한번 딱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왜 이런 종목군들로만 잡히냐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익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는 계속 감소하는 과정에서 내가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가야 되는 종목들 계속 가야 되는. 그리고 또 명분도 있습니다. 저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가장 큰 명분은 뭐냐?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 그쵸? NFT, 그 다음 게임주. 이런 식의 이제 삼박자가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버리니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토리의 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멘텀이거든요. 그 모멘텀에 대한 크기 자체 그리고 앞에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 게임주들도 그렇고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저도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올 가을쯤에 메타버스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메타버스 뭐 옛날에도 했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에 했었을 때의 메타버스 뭔가 뭐 VR, AR 뭐 이런 것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상황들인데 이게 점차 기술이 뒷받침돼지고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또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뭐예요?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따라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쉽게 꺾이는 그런 테마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십수년간의 IT의 발전상을 봤었을 때 사실은 종착점은 저거거든요. 가상현실. 종착점은 저거예요. IT에서. 가상현실 뒤에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해요.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열광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의 뭔가 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 사실은 가상현실이라는 뭐 이런 기술이 뭐 갑작스럽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가 이어져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시장성이 없었냐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돈이 안 돼요. 기업이 이 시장에 딱 뛰어들었을 때 돈이 안 돼요.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를 투자를 하는 기업들 정도만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점차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열광을 하고 각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의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랬던 부분이에요. 네, 그랬던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뭔가 이제 균형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시장을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장성을 기업들이 포착을 하고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완전히 노다지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최근에 메타버스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틀리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 토큰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뭔가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의 재산 형성 자체가 약간은 좀 불법적인 요소가 좀 있었죠. 특히 뭐 대표적인 걸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리니지죠, 리니지.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뭔가 불법 공장, 불법 사무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끔가다 인터넷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무슨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죠? 뭐 공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아실 텐데 뭐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이제 합법과 불법에 굉장히 경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NFT가 딱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음, 뭐 가치를 저장을 하고 가치를 저장을 한다라는 대체 불가 그리고 다양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돈을 버는 쪽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게임에서 그냥 나만 즐기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의 그룹이 즐기는 게임에서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도 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글로벌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층 자체가 20대, 30대, 40대라고 하게 되면 이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임과 함께 커온 세대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게임의 발전 방향, 그리고 게임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을 해왔는지, 게임 산업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을 해왔고, 향후 어떠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몸으로 느꼈던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 세 섹터의 상승에 대한 백스토리 자체,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스토리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뭐 NFT라는 게 스치게 되면 정말 뭐 상한가를 가는 마법의 단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누구의 표현을 어느 분의 표현을 좀 빌려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요 표현이 참 찰떡이에요, 찰떡. 예, 찰떡입니다, 진짜로. 정말 그 표현은 마음에 들어. 저도 그래서 오늘 회원 방송에서도 저희 VIP 방송에서도 아마 이 표현을 좀 빌려 써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NFT,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했었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CJ ENM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 날 J 콘텐츠리의 기대작이죠. 예.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DP의 성공을 이어서 두 번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옥이라는 좀 걸출한 또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종목군들은 거의 다 좀 밀렸어요. 예,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좀 밀리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참 요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심심하게 오늘 하루를 좀 보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아마 제가 그분들의 뭔가 이제 장중에 뭐 이제 사고에 제가 딱 그냥 빙의해가지고 좀 얘기를 딱 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쫓아가? 아, 뭐 앞만 봐도 높은데. 야, 내가 이거 쫓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저도 고민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종목들이 없고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는 섹터분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팔고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야 돼 엄청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대한 뭔가 이제 희망 섞인 부분들, 뭐 긍정적인 저의 시장 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충격은 한 차례 정도 받았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정부 정책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원자재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별하게 악화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악화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국내 증시는 뭐 디커플링을 마무리를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풀리게 되면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황관 자체는 뭐 디테일하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안 바뀌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뭐 하루하루의 뭐 시황들을 다 맞추고 내일 올라가면 내일 떨어집니다. 이거를 맞추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황관들의 틀은 있습니다. 틀은 있는 과정에서 좀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당일.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거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빵 터지는 트리거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 뭔가 폭발력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더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더딘 과정에서 뭔가 매매는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하나의 스토리 자체가 오늘 그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 종목군들의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또 두 번째 이유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한정적인 유동성이다라는 거. 이것들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차익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뭔가 수요라든지 생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부분들이 먼저 튀고 나게 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자동차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잘 진행이 되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그와 마찬가지로 스프레드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판매량 자체, 그러니까 Q 자체가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이것들만 머릿속에 딱 놓으시고요. 하루하루 미세 조정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제 뭐 딱딱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서술형으로 좀 풀어드리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한 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뭐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6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종목이 첫 번째로는 뭐다? 보이시죠?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맥스트는 아마 저희 무방 회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맥스트 떠들었던 종목이죠. 계속 사이드로 길 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일 전 눌림목 구간 이런 자리들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사이드로 기다가 5일선과 20일 전 딱 접점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딱 접점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량 실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에 매도했다? 최종적으로 보이시죠? 98,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 사인됐습니다. 오전 몇 시에? 10시 25분에. 보이시죠? 이게 오늘 매매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노뎁입니다. 이노뎁. 이노뎁. 이노뎁 오늘 오후에 매도를 했어요. 2시 27분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2시 27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종목이고요. 28,000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오늘 VI 풀렸을 때 최종적으로 절반 다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뭐 내일 더 가게 되면은 뭐 그때 좀 붙어보는 전략들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좀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빵 터졌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뭐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스트라는 종목 그리고 이노뎁이라는 종목 급등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날이죠. 다날 같은 경우는 어제 샀어요. 어제.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앞서서 맥스트라는 종목 보셨을 때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쭉 갭 자체가 벌어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출회가 되지 않고 보이시죠? 갭 벌어지고 거래량이 출회가 되지 않고 횡보되면서 물량들을 소화해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접점 만들어지는 순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같습니다. 다날도 똑같습니다. 다날도 보시게 되면은 기간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단기 급등하고 여기서 대량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많이 안 터지죠. 이러면 세력이 안 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은 대량의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았죠. 주가에 대한 변동폭들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거래됐던 양에 비해서 그쵸?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물량들만이 출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다? 이건 휩소라는 얘기죠. 휩소. 그 다음에 어제자에 그러니까 이 날짜에 저가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양봉 또 회복을 됐지만 또 하락하는 양봉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부분들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슈 나오면서 빵 그래서 오늘 1,800원대까지 1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덜 먹었어요. 우리는 조금 좀 아쉽죠. 좀 덜 먹어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세 번째 종목 수익 실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룽트코리아 오늘 단타 들어갔어요. 네,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슈가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게임주 중에서 NFT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격 자체가 좀 벌어져 가지고 요 이격을 좀 줄이면서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자의 게임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말 달리는 말이 더 갈 수 있다.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뭐 이런 격언들을 되새겨보면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봐 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다행스럽게 한 3, 4% 정도 수익은 좀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불안해가지고 요 부분들 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 이격 자체, 이 박스권 자체에서 줄이는 과정, 그리고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 번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시간차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룽트코리아가 내일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는 단타 매매로서 마무리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저기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도 마찬가지로 선희 시스템하고 코세스를 제가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손꼽고 있는 종목인데 이 코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이드로 기다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똑같아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차트 흐름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올랐다가 5일선, 21선 이겨 그 다음에 줄이는 과정에서 거래량 현저하게 줄어들고 튀는 구간에서 거래량 쭉 쉬다가 또 다시 한번 거래량 이러면서 높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고가에서 한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자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VIP 회원님들이 받으시는 문자예요. 저는 뭐 문자에다가 그렇게 크게 길게 막 이것저것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가격 절반 매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격만 딱 적어드려요. 가격만 딱 보시기 편하게 우리 회원님들이 딱 보시기 편하게 따따붙다 뭐 길게 뭐 어떻고 이거 쓰다 보면은 이걸 못 봐. 정작 내가 문자로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황적인 부분들은 뭐 아침에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고 뭐 점심시간 때쯤에서 이제 오전장 마감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마감 되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에 뭐 전반적인 정리를 하면서 뭐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문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장 심플한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내드릴 때는 그냥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예,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신데 그냥 뭐 딱 해서 종목, 가격, 뭐 근처에서 매도를 할지, 뭐 부근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그 가격대에서 매도 주문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하겠습니다. 뭐 손절 사인 뭐 이런 것들.
요렇게만 심플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좀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일을 하시더라도 제 문자만 딱 보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뭔가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의 시스템은 어제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요 콘텐츠, 장마감 콘텐츠에서도 선의 시스템만큼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메타버스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로 LED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죠. 이거를 좀 이렇게 뭐 모양을 뭐 이렇게 미술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미술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려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딱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 패턴의 뭐 확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쭌쭌쭌쭌 진행되다가 만들어냈죠. 헤드를 만들어냈고 오른쪽 어깨 만들어내고 집중 고점 땅 돌파시키면서 움직였다. 오늘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 적정하게 변동성 나올 때 뭐 일부 수익 실현시키고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확인하면서 수익률을 좀 증폭시키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 딱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사실은 매수에 대한 매수도 오늘 한 두 개 정도 했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차선책으로 또 후발 투자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몇 개를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결과물들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한 날 제가 뭐 홍보 아닌 홍보 아니면은 뭐 이런 패턴들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편하실 겁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넥스트, 그 다음에 이노뎁, 그 다음에 다날, 그 다음에 롱투코리아, 그 다음에 코세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까지 해서 오늘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6종목. 그래서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도 그렇고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좀 행복하게 좀 하루를 보냈다. 정신없이 보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최근에 한국경제TV 2시 40분, 50분에 선을 넘는 종목에 또 매일 데일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보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장마감 시향 얘기들 그리고 툭툭툭툭 잡아드리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분들에 대한 관심도들은 좀 높여가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요 컨텐츠를 들으시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뭔가 최적의 뭔가 이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이벤트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 여러분들. 요 이벤트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668-4732로 전화 주셔서 예, 많이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은 조금 좀 지나긴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오버해도 좀 뭐 봐주시지 않으실까? 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들 해주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같이 매매해서 좋은 수익률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섹터분들을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혹시라도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 종목도 좋아요라고 댓글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러한 장세에서 소외돼서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셔서 치영동의 추세추종반, 치영동 곳의 추세추종반에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마감 방송은 장마감 시향 부분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뭐 상승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뭐 백스토리 그리고 뭐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치영동 고수반 추세 추종반에서 VIP 회원님들과 어떤 매매들을 했는지 그리고 문자 내역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좀 해드렸으니까 꼭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입니다. 뭐 항상 좀 일찍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가 또 사무실 들어와서 또 요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조금은 한 7시 정도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11월 17일 수요일장 지수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해피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전망한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저는 장중
리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